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자에 대한 어떤 로망,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멀리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이 딱 끝나면 '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 걸.'이라는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게 진짜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. 부자라고 하는 게 정의가 다 다르더라고요. 그쵸?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봤더니 한 30억 정도 이제 자산이 되면 상위 1%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강남의 FP센터 이런 데서 보면 50억 정도 혹은 금융자산 30억 정도 이렇게 있어야 이제 출입이 가능을 하거든요.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실제로 30억 정도 있으면 상위 1%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0억 여러분 30억 모으는 거 가능할까요? 30억. 1 년에 3천만 원씩 모으면 100년 뒤에 이 30억을 모을 수 있죠. 한 푼도 안 쓰고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모으는 걸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하위도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위 10%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하위 10%는 자산이 몇 프로 자산이 얼마 정도이실까요? 3천만 원입니다. 3천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, 내일, 모레, 한 달, 1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나고 났을 때 상위 10%에 가까운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 슬프게도 하위 10%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상위 10%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. 여러분들 부익부 빈익빈, 유전무죄 뭐 여러 가지 이제 돈과 관련된 그 말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위 한 명이 793 채의 주택을 사 들이고 1,157억 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분이 10년 전에는 얼마였을 거며 자산이 10년 후에는 그럼 자산이 얼마일까요? 뭐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 1,500억 넘어가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얼마만큼 준비해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규모의 사이즈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?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제가 마포 공덕이라는 곳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20억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불가능합니다.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.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? 서울에 집 하나 못 사는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? 네,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. 자,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 봅시다. 매년 1,500만 원씩 저축하면 월에 거의 100만 원 이상씩을 20년 동안 매달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자 3%를 쭉 받았을 때 한 푼도 안 썼을 때 얼마 받냐면 3억 8천이 나옵니다. 3억 8천. 자,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20 년을 더해 보세요. 그때 3억 8천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일까요? 장담하건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? 20년 동안 결혼하시고 애 키우시고 집 사시고 자동차 사고 여행 가시면 저기서 얼마 남아 있을까요? 1억 5천 있으면 다행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. 마포 20억 어떻게 삽니까? 그러면 '아 이거 안 되겠다. 매년 2천만 원씩 해 보자.' 여러분들 매년 2천만 원씩이면요. 우리나라 상위 월급 30%가 세후 300 입니다. 세후 300 중에 절반 이상을 20년 동안 다 저축하면 얼마 생기냐? 5억이 생깁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나이 플러스 20 년에 그때 5억 있으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사실. 사실 대단한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있냐 없냐? 이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실제로 40-50대 그러니까 40 대쯤 평균 자산이 한 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-4억 정도. 그러니까 딱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일했으면 잘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목표했던 바랑 가까워졌나요? 아니요. 이제 여러분들 20년 지나 있으면 앞으로 일할 그 근속 연수가 10 년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10년 은퇴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건 뭡니까? 소득 없는 40년 동안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또 소득을 만드셔야 돼요. 내가 소득 없이 40 년을 살아야 되는데
소득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은 '아 부자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.'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요즘 로또가 아주 인기가 많죠. 근데 로또만큼 인기가 많아진 게 뭐냐면 연금 복권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연금 복권 1,000만 원은 아니고요. 700만 원씩 25 년인가 20년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가정상 연금 복권 1,000만 원 매달 받기 대신 평생 받고 vs 로또 20억 한 번에 당첨되기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건가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. 전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. 여러분들은 뭔가요? 제가 만약에 한 5 년만 더 젊었으면 로또 20억 골랐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 꿈 공덕집을 살 수 있거든요. 그 공덕집을 산 다음에 그 부동산 뭐 깔고 앉아 있으면 뭐 한 30억 도 되고 40억 도 될 거 아니에요. '아 그러면 내가 이제 부자구나.'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5년 젊었으면 로또 20억 선택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. 지금은 저는 무조건 연금 복권 1,000만 원 선택합니다. 자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 볼게요. 일단 '좋은 집에 살고 싶다.'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월세 300-400 내고 살면 됩니다. 어차피 소득 1,000만 원이니까 300-400 월세 살고 나머지 500-600만 원으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생활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많이 할 수 있겠죠. 그쵸? 그러니까 저는 일단 주거 문제는 해결됩니다. 내가 월세로 비싼 데 살면 되니까. 근데 이 로또 20억 을 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여러분들 강남에 계신 분들 행복할 것 같죠? 저한테 강남에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장난 하나도 안 하고 "아 나 진짜 돈 없어. 진짜 정말 돈 없다고 손사래 치고 부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자산이 얼마일까요? 최소 40억 입니다. 최소 40억. 왜냐? 일단 자기 사는 집이 30억 그리고 보통 집 하나 더 가지고 계세요. 뭐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이 더 많지만 뭐 다세대 주택이나 월세 나오는 거 있죠. 오피스텔 뭐 하나씩 갖고 계시고 그럼 다 하면 보통 40억 은 넘어요. 자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뭘 상담을 요청하냐? 뭘 필요하시니까 상담 요청하실 거 아니야. 뭐라고 하시냐? 돈이 없대요. 그게 상담 주제예요. 돈이 없다. 무슨 소리냐? 지금 40억 을 갖고 계신데 "왜 돈이 없으세요?"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십니까? "그건 내 집이고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."는 거예요. 행복하지가 않대요. 내가 지금 이거 뭐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 뭐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당장 뭐 어디 모임에 나가서 돈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.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들 그 뭐 쪼끔 세금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30억 짜리 강남 아파트를 맨 처음 사신 가격 그거를 우리가 양도가라고 하는데 이 양도가가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? 보통 1억 이에요. 30년 전, 20년 전에 사신 거거든요. 그러면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 양도가액을 빼면 양도 차익이 29억이 나죠. 29억에 보통 소득세가 양도세죠. 양도세가 한 50% 매겨집니다 약. 그냥 뭐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못해도 세금이 10억이 나가요. 자 그럼 여러분들 30억 짜리 내 집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셨죠. 근데 여기서 세금이 10억 나가요. 그럼 20억이 되죠. '아 그럼 20억까지 살면 되겠네.'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30억 짜리 아파트 사는 순간 다시 이 근처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. 어디 멀리 가야 돼요. 멀리 가는데 또 집가 또 집 산 다음에 그럼 돈이 두 배로 들죠. 세금도 내고 집도 샀잖아요.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요. 그럼 그냥 가난해져 버려요, 내 상대적인 체감 안에서.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엄청 오래 살잖아요. 오래 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계속 줄어들 텐데 굳이 이 로또 20억 이 부동산에 대한 로망으로 가득 차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'아 이럴 필요가 없겠다.' 결국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나이 들어 보니까 결국 내 매달 소득이 중요하듯이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교사신데 다 합치면 연금이
뭐 400에서 500 정도 나오세요. 근데 자산은 10억이 안 됩니다. 근데 행복할까요? 안 행복할까요? 경기도권에 집 하나 있으시고 오펜셀 하나 있으시고 연금 다 합치면 4-500씩 나와요. 그럼 그분이 행복할까요? 강남 아파트에서 30억 짜리 사는데 아무것도 생활할 수 없는 분이 행복할까요?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부자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. 저도 만약에 공동에 아파트 살 수 있으면 바로 샀죠. 근데 그 사는 과정이 어떠냐.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20억 짜리 집 살려면 지금 대출 규정이 뭐 빡빡하긴 하죠. 빡빡하다고 쳐도 일단 현금이 10억 필요합니다. 근데 10억 으로 사실 못 해요. 더 많이 필요해요. 근데 그냥 50% 해 가지고 10억 필요한데 매달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. 그럼 10억에 대한 대출 원리금은 또 내야 되겠죠. 내가 10억 내도 10억 대출이니까 내 10억 다 투자한 다음에 원리금 대출로 10억 이면 얼마죠? 한 매월 500씩 갚아야겠네요. 매월 500씩 나가고 생활비 버티는 삶을 약 10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. 5 년에서 10년 정도. 저는 그게 '행복할까?'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일단 10억을 만들 수가 있나 우리가? 현금으로?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근데 소득 매달 1,000만 원씩은 여러분들이 막 30살 뭐 35살 이하만 된다면 필요한 현금 딱 2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. 2억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 매달 얼마씩 죽을 때까지 받는지 아세요? 500만 원씩 받아요 매달. 플러스 주거 비용은 그냥 월세 생활비에서 빼면 돼요. 물론 이제 소득 1,000만 원은 집을 못 샀으니까.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쪽의 부자가 될 건지를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. '아 나는 현금 10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.' 그러면 저는 진짜 추천해요. 왜 추천하냐? 주변에 많아요. 30살 초반이신데 판교에 집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. 그 당시 시가가 20억이 됐습니다. 그래서 "이건 어떻게 가지고 계시게 된 거냐."고 여쭤보니까 증여받았대요. 그런 분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를 따져 봤을 때 10억 가능할까?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2,000 에서 3,000회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나이랑 성별이랑 지금 월급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만 들으면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짜야 되는지 포트폴리오가 다 나옵니다. 5 년치, 10 년치, 20 년치가 다 나와요. 근데 불가능해요 여러분. 10억이 안 보입니다 이게. 소득 1,000만 원은 근데 된다는 거예요. 정말 돼요 이게.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방금 똑같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은 자산으로서의 부자가 될 수 있는가? 내가 소득으로서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인생의 목표를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